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나면 바로 회사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었는데 그 회사는 왜 계속 멀쩡하게 공사해? 오늘은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볼 겁니다. 그리고 들으시면 아마 속에서 뭔가가 확 끓어오르실지도 몰라요.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중이던 현장에서 천장, 벽, 바닥, 심지어 기둥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작업자 7명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헬기 구조대,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절규가 전해졌고요. 전 국민이 숨죽이고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 이름도 무겁죠. 이 회사 사실 이 사고 전에 이미 한 번 큰 사고를 냈었어요. 2021년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9명이 사망했습니다. 두 사건 합쳐서 16명의 생명이 사라졌는데요. 놀랍게도 이 회사는 단 하루도 영업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영업정지 안 받았어? 아니요,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화정아이파크 사건으로 12개월, 학동사고로 8개월, 총 2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소송 걸면 그 처분이 정지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행정처분 시스템의 허점이자 현실입니다. 정말 어이없죠? 행정기관이 이제 1년간 공사 수주하지 마세요 하면 건설사는 이건 부당합니다 하면서 소송 걸고 같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소송 끝날 때까진 처분 멈춰하죠. 그럼 끝이에요. 자, 그럼 실제 영업정지 시계는 어디서 멈췄느냐?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HDC는 지금도 서울 용산 정비창 1조 원짜리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열심히 입찰 참여 중입니다. 참여 가능한 이유요? 아직 소송 중이니까요. 그리고요, 이건 HDC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기억나세요? 아파트 한 동의 지하가 쑥 내려앉았는데 조사해보니까 철근이 통째로 빠져있더랍니다. 시공사는 GS건설,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8개월, 2개월,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요, GS건설도 바로 소송 집행정지. 지금도 당당하게 영업 중입니다. 우린 아직 판결 안 났어요 하고요. 어때요? 조금은 황당하죠?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건설사들은 사고가 나면 일단 처분을 받죠. 그런데 그 처분이 실행되기 전 곧바로 법원에 소송 걸면 집행정지라는 강력한 방패가 생깁니다. 이 방패 하나만 있으면 몇 년이고 처벌을 미룰 수 있어요. 게다가 1심에서 져도 항소, 또 항소. 대법원까지 가면 4, 5년은 우습게 지나갑니다. 그럼 그 사이 뭐 하냐고요? 새로 공사 따고 이미지 광고하고 브랜드 신뢰 쌓고 심지어 주택 분양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났었지? 아, 그 회사였구나. 이쯤 되면 이건 제도적 허점이 아니라 시스템적 회피 전략이라고 봐야 해요. 그럼 진짜로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는 없느냐? 딱 하나 있어요. 태영건설. 2017년 김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경기도에서 2020년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실제 집행된 건 무려 2022년 3월. 사고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사람은 그날로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는 4년을 버티고 또 버티다가 3개월 쉬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진짜 무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회사가 또 우리 집을 짓는다면? 이런 회사가 아이 학교를 짓고 부모님 병원을 짓는다면? 이건 단순히 사고 처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도 이걸 모른 건 아니에요. 2022년 국토부가 이제 지자체 말고 우리가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시행령도 바꿨습니다. 근데 소용없어요. 건설사들은 똑같이 소송 냅니다. 그리고 또 처분은 멈춥니다. 이쯤 되면 제도가 있는 건지 그냥 구색 맞추기용법만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런 구조를 왜 계속 놔두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그 속에서 피해자는 매번 새롭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뉴스는 말하겠죠. 건설사, 법적 대응 중. 사람이 죽었는데 회사는 당당하게 입찰 서류를 내고 있고 시민은 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이런 현실,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에 대해 빠르게,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의 방식은요, 처벌받지 않는 처벌, 기억되지 않는 사고, 되풀이되는 붕괴일 뿐입니다. 우리는 집을 철근으로 짓지만 사회를 신뢰와 책임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 신뢰가 금이 가면 결국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이 무거우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이야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 아파트, 우리 부모님이 입주하실 요양병원, 그 건물을 짓는 회사가 누군가의 생명을 잊지 않는 회사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바꿔야 할 시작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셔요.